네,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올 한 해 있었던 큰 사건과 사고를 되돌아보고 현재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SPL 제빵 공장에서 일어난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를 되짚어 봅니다. 민대용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끼임 사고로 2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죠.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자, 이 사건을 다시 짚어봤다고요? 네, 지난 10월 15일이었습니다. SPC 그룹 계열사인 SPL의 경기도 평택 제빵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작업자가 액체와 고체를 배합하는 교반기에 끼어 숨졌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현장을 천으로 덮어두고 옆에서 작업을 계속하도록 조치한 점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안전장치가 설치됐는지,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상황이 좀 변했는지 궁금한데요. 직접 현장을 다녀왔죠? 네,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56일째인데요. 현장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또 비슷한 식품 제조업체의 상황은 어떤지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23살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시민들 사이에선 SPC 제품을 사지 말자는 재발 방지의 칙 마련하라! 이 회사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SPL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작업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제작진이 SPL 측에 현장 취재를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직원을 만나봤습니다. 동료들은 아직도 비극적인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웠죠. 그분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랬고 좀 쉬는 시간도 모자르고 근무 환경이 안 좋아서 회사에 지원 요청도 많이 하고 하지만 사고 이후 작업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30분씩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교육장에 가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좀 늘려주고 지금 이제 2인 1조로 잘 지키도록 지금 회사에서도 인원을 많이 투입하고 하고 인터록 장치도 지금 노동부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하는데 하지만 작업량과 노동 강도 등 작업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또 주야 막교대라는 엄청난 노동 강도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안전을 다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일을 하게 되면 이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건 주간 막교대를 안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회사가 이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쪽에서 개선을 해야죠. 만약에 안전을 더 중요시한다면 유사한 생산 공정을 갖춘 다른 공장들의 실태는 어떨까? 제작진이 산업안전보건공단 측과 울산에 있는 한 식품 제조 공장을 찾아 점검해봤습니다. 최근에 SPL 사고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은 식료품 제조업을 비롯하여 혼합기를 사용하는 유형기계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사람 몸집보다 큰 교반기가 여러 대 가동되고 있습니다. 액체와 고체를 혼합하는 식품 공장의 필수 장비인데요. 다행히 이곳은 안전 덮개는 물론 덮개가 열렸을 때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장치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교반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런 덮개가 있으셔야 되고요. 덮개에 대해서 열렸을 때에는 인터록을 걸어서 안에 회전 날개가 정지해서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작업 레일과 승강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전조치가 미흡한 작업장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직후 식품 제조 공장들을 일제 점검한 결과 절반 넘는 곳이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모든 설비별로 안전장치나 안전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런 안전장치와 안전조치를 무시하는 이런 사업장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충북의 식품업체 공장에서 만난 양창우 씨도 생산성만 강조하는 작업 문화를 지적합니다. 정상적으로 FM대로 안전하게 작업을 한 사람보다 일단은 편법을 사용해서 잘 돌린 사람, 많이 생산만 하면 되는 사람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안전적인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 안전보다 생산성과 효율을 강조하는 작업 문화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번 끼임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속도를 빨리 해서 생산성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라인이고 모든 걸 다 최적화 시켜놨거든요. 근데 문화 자체는 뛰어갈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 놓고 이제 회사가 요구하는 건 안전하게 위주하라. 그럼 그게 안전이 되냐는 거죠. YTN 민대용입니다. 네, 여러 이제 사업장의 상황도 이제 짚어봤습니다만 특히 이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번 SPL 사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죠. 네, 지난 1월 27일부터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중대산업재해 법안 핵심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부분입니다. 네, 말씀대로 SPL 게임 사망 사고의 핵심을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논란인데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속단은 이르지만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기자회견에서 SPL이 SPC의 계열사지만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완전히 독립된 기업으로 보이고 경영 책임자가 따로 있기에 본사인 SPC에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해석을 내렸고요. 반면 유가족 법률 대리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고 SPC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SPL 의사결정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PL의 주식 100%는 파리크라상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고 파리크라상의 주식 100%는 허영인 회장 일가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SPL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과문을 SPC 그룹에서 허영인 회장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것을 보면 이 안전보건 확보음에 대해서 SPC 회장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늘었다고요? 네, 정부가 집계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현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는 199건이고 숨진 사람은 모두 223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사고 건수는 3건, 사망자는 17명 증가한 겁니다. 네,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노사가 함께 작업장 안에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제거하는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처벌이나 규제 위주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법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류 중심으로 의무적인 어떤 사항들을 이제 면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투자를 했더라.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서류는 쌓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예방은 되지 않아서 이런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누가 어떻게 이제 뭐 외부에서 어떤 규제나 이런 거 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감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이제 노동자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효율성과 이제 생산성만 강조하고 안전은 뒷전인 이런 이
현장의 문화, 작업 문화 이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정부 대책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 기울이고 같이 앞으로 이제 꾸준히 좀 노력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간 유의죠. 다음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다루나요? 네, 월간 뉴이죠. 다음 시간에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 이후 어떤 대책들이 나왔으며 추진 중인 또 이미 시행 중인 법안과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대용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